반갑습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짚어볼 최지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블라인드 면접을 보실 때 주의하면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직무 중심으로 나의 답변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직무 중심의 답변 요령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한정적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면접 순간에 어떻게 좀 더 나에 대해서 잘 전달하는지 면접 스피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면접 스피치까지 짚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다들이 블라인드 면접이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공정하게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블라인드 면접인데요. 저 사실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게임 끝나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저희 부모님께서 어디 출신이셔가지고 이런 한마디로 뭔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다른 선입견들을 배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블라인드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칭하고 콕 짚어서 이야기했을 때 그로 인한 일파만파 후광 효과,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다 자제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블라인드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기업 우리 취업에 있어서는 각종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다 이 블라인드 채용과 블라인드 면접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블라인드 면접 꼭 한번 챙겨봐야 할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은요,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알려드렸고요. 어떤 사항들을 조금 더 주의하면 좋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차이점이 있다면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을 3대2 비율이나 2대3 비율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 면접관은 말 그대로 그 기업에서 실제 이제 실무에 종사하는 내부의 전문가를 함께 면접에 참여시키는 것이 내부 면접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면접관은 이제 외부에 저처럼 이제 면접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컨설턴트나 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면접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는 면접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외부 면접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의 비율이 적정하게 섞여서 거의 50% 내지 50% 이런 식으로 섞여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부 면접관이고 외부 면접관인데요. 블라인드 면접에 있어서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점에서 하나의 주의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내부 면접관은 내부 면접관이기 때문에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외부 면접관은 사실은 실무 역량에 대해서는 잘 검증할 수가 없죠. 이분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아닌 일반적인 그 실무에 있어서 이 기업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준비를 하고 오기는 하지만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전문가만큼 그 실무 일을 하시는 내부 면접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조금 역할이 갈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내부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실무 지식이라든지 전문 용어, 왜 일을 한 사람들이 또는 일을 접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자격증 용어라든지 자격 용어 이런 것들, 전공 용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내부 면접관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그거 알고 있어? 그런 것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이제 외부 면접관들은
면접 역량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면접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답변을 준비해 와서 이 면접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외부 면접관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면접관들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도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그 실무 역량 중심으로 체크가 가능한 내부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무 역량들을 어필을 하고 해당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에 맞게끔 준비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블라인드 면접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살짝 선을 넘는 질문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어디서 해봤다는 건가? 이렇게 물어본다라든지 또는 여기면은 뭐 내가 아는 거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게 이제 블라인드 면접에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면접도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을 넘는 식의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지원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있는 이제 면접을 운영하는 운영 스텝에서 또는 그 기관들에 나오신 분들이 제재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면접관이 그런 식으로 선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맞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에 충실하게 연습을 한 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물어온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대놓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맞다. 이거 지금 블라인드 면접이었지? 라고 확인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지원자의 어떤 재치라든지 센스 그리고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원만하게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이제 자세를 그런 태도를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제 외부 면접관들이 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면접 역량이나 면접 태도, 답변 준비의 태도들은 외부 면접관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면접에 있어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를 많이 해보지만 어떤 게 있냐면 너무 틀에 박힌 답변들 있잖아요. 왜 유튜브나 막 이렇게 저도 강의할 때 샘플로 들어주었던 그런 이제 답변 샘플들을 정말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정말 내 얘기라 하더라도 그게 너무 그 상투적인 답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 면접관들은 그 면접 답변에 있어서 어떤 답변 자체의 성실성이나 진실성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꼬리 질문 들어오고 압박 질문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 외부 면접관이구나, 이 사람 내부 면접관이구나 조금 판단이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질문들, 뭐 경험을 물어본다거나 인재상과 관련해서 물어본다라거나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참신한 그런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조금 더 답변 준비를 하셔서 아니면 차라리 경험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이제 외부 면접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만의 답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면접관들은 정말 면접을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듣는 이야기를 또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 등을 통해서 상투적이지 않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업 분석에 대한 이야기,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면접 답변에 녹여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회계를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실무 지식을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회계를 담당했던 경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회계를 담당한 적은 없지만 충분히 기업 분석하고 요즘은 재무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경영 공시를 통해서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이미 정보가 공개된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 중에서 나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 거의 암기하다시피 가셔서 그러한 점들을 면접 답변에 녹여내셔야만 다른 그 지원자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면접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면접은요,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선입견을 드러낼 수 있거나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름이나 나이, 학력, 고향, 나의 뭐 학점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뭐 나이라든지 뭐 어디 대학 출신이다, 또 뭐 국립대를 나왔다, 뭐 학점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자, 이름은 왜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제가 최지연이잖아요. 그러면 왜 진짜 강의장에 갔다가도 이름 똑같은 이름 보면 어때요? 나랑 이름이 똑같네요 라고 하면서 뭔가 모를 친근감 그리고 이렇게 왠지 모를 가까움 막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름 자체도 선입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면접 가셔서 이제 답변을 할 때 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뭐 채용이 지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몇 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나의 지원번호나 나의 수험번호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많은 우리 초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블라인드 면접 현장에서는 반드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지원번호나 수험번호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까지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외에도 보시면은 선입견도 선입견이지만 뭔가 그 이야기나 그 부분을 짚고 그러한 것들을 짚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후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출신 학교나 뭐 부모님의 직업 또는 나의 전공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부모님께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셨다라든지 삼촌이 그런 기업 산업에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언급들을 피해달라는 건데 아니죠. 피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면접관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다 하다 보면은 내부 면접관이 먼저 언급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언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잠시 나도 모르게 언급을 하게 됐다면 함께 있는 그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나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자, 제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물론 기록이 되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내가 불합격하는 것이다 라고 또 보기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그 익숙하지 않았던 답변 때문에 또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또는 면접관이 먼저 실수를 해서 내가 블라인드 면접에 있어서 약간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합격 또는 불합격이 발표 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잖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면접 답변을 이어나가실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블라인드 면접의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바로 시간 제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모의 면접이라도 보실 때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나는 또 그렇게 길게 해도 되는지 모르고 짧게 내 답변을 했는데 옆에 지원자는 답변을 막 1부 넘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야기를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그 친구가 좀 더 유리하게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답변의 분량 자체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답변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30초 또는 45초, 1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나 면접 답변을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갔던 역량들을 다 어필할 수가 없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0초다. 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45초다 라고 감안을 해보시고 내가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을 하는 것을 늘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초에서 45초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무 중심 답변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콕 집어서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는 나는 한전에서 이런 직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말을 하지를 못하게 하니까 저는 한전에서 또는 저는 기보에서 막 말을 못하니까 제가 그 경험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 중학교 때 반장, 고등학교 때도 반장이어서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 학생회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친구의 어떤 리더십을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학생회장을 할 때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 그 친구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거지 단순하게 이 친구가 회장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그 친구의 리더십을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전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험형 인턴을 했었다라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여러분의 그 역량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직무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100% 오케이입니다. 내가 꼭 짚어서 나의 업무명이나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 뿐이지 제가 어떤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었고 어떻게 고객 응대를 했었고 내 역량이 드러나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사님 근데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어디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직무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는 제가 일을 했던 그 공기업이 어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죠. 우리가 그거를 짚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면접관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추측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추측하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라 면접관이 하는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명칭만 이야기하지 말고 직무를 중심으로 내가 했던 일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를 중심으로 내가 했던 일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직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공기업들은 공공기관들마다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의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팀에 소속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친구도 보면은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객 응대를 했었는데 대부분 불만 고객들이어서 그걸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말만 빼고 제가 그 인턴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고객 응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제도가 반영되고 적용되는 데 있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민원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는 대처하고 응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저만의 노하우까지 생기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나의 업무 특성에 대해서 업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문화가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소통할 수 있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만 설명을 잘 해주셔도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다라고 직무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기관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하셨던 일을 통한 여러분들의 그 역량 어필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연히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셔서 그와 유사한 업무 상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이나 공기업의 직무기술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업무 상황들을 쭉 보신 다음에 거기 있는 업무 상황 중에서 내가 했던 업무 상황에서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했던 일은 100%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알 수 없는 가능성 때문에 너무 주눅돼서 할 말도 못하고 오고 괜히 조심스러워서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어필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 회장 이야기처럼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이나 경영 방침, 경영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일을 하더라도 당장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거고 내가 거기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 업무 상황이나 고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내가 어디에서 뭐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점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했던 일과 여러분이 했던 그 생각과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내가 했던 업무 역할에서의 행동과 동기,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나의 가치관이나 인성적인 측면까지 같이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업무를 할 때 어떤 과정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일을 했었는지도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역량,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도 같이 잘 어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면접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면접이 아닐 때는요, 이 친구가 조금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자신감이 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가 가지고 왔던 필기시험에서의 높은 점수라든지 또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높은 학점이 가만히 돼서 면접을 조금 못 보더라도 이 친구가 뭐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잘해 라는 식의 어떤 후광 효과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라인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될 수가 없고 면접에 있어서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진짜 면접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어필하고 잘 이야기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면서 또 짚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또 면접 스피치가 되는데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나 또박또박한 정확한 발음을 안 짚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부 면접관이든 외부 면접관이든 간에요. 자세가 좋았을 때, 목소리가 크고 당당했을 때 이 친구 뭔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내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내가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친구 성실하다까지 귀결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면접관들이 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에 대해서 알고 있고 100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했다면 꼭 면접 때 이야기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다면 면접관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봐야 될 때는 조금 더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다른 때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나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내가 할 말들을 다 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말을 듣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빨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어눌하게 이야기해도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다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어필하실 수 있는 면접 스피치까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고 큰 목소리 그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는 정확한 발음까지 꼭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블라인드 면접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사실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다른 점도 있었고 또 블라인드 면접이긴 하지만 어차피 면접이기 때문에 내가 또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많은 면접에서 직무 중심 역량 어필, 직무 중심 면접, 직무 역량 기반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어떤 직무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 이러한 분들도 참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면접 역량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요. 그 어떤 면접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것이 블라인드 면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렸던 몇몇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아마 일반적인 면접보다 훨씬 더 내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어필할 수 있는 면접 스토리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린 스피치까지 같이 준비하신다면 블라인드 면접 역량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면접에서도 발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면접 역량이 되실 겁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